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제 드디어 66회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을 실시를 했는데요. 일단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50문제 푸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열심히 하셨을 텐데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먼저 일단 기대해 봅니다. 아마도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시험에 대한 답을 맞춰보기보다는 답이 공개가 되니까요. 아무래도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강의를 촬영했던 20강짜리 그 짧은 강좌 속에서 다 나왔어요. 그죠?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습니다만, 이거 그대로 그냥 거의 문제가 복붙 형태로 나온 것도 많고, 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도 빠짐없이 나왔다는 거에 저도 좀 놀라면서,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만점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셨을 만한 그런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잡복을 좀 해보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알았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지금 이제 다음 차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그 20강짜리 짧은 강좌를 통해서 충분히 다 많게는 만점까지도 최소한 설렁설렁 공부해도 한 8, 90점 이상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조금 이제 힘을 내 가지고 한번 딱 땡겨서 준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목이 약간 살짝 잠겼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가 시대 생활 모습을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예쁜 만화가 그려졌는데 공주 석장리라고 되어 있는 위치 봐도 좋겠고요. 밑에 보니까 딱 사진도 그렇고 여기 나는 글도 그렇고 주목도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느 시대입니까? 뗀석기? 바로 구석기 시대죠. 중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전혀 한국사를 처음 접했던 분들일지라도 저희 교재 1번 문제 딱 바로 똑같은 내용 실려 있네요. 그죠? 주목도끼입니다. 제가 여기 찾느라고 저희 교재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느라고 반달육칼 언제입니까? 청동기.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청동기 이미 다 한 겁니다만 동굴 막집 나온다. 구석기. 발량전, 명전, 오수종 같은 중국제 돈이 나온다. 철기. 빗썰미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이죠. 가락바퀴 뼈바늘도 역시 신석기 시대. 따뜻해지면서 옷을 만들 필요가 생겼다 그랬었죠. 가죽에서 옷감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정답은 2번 되겠다.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죄송해요. 다음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줄에 나온 나라. 이 문제는 저희 4번 문제 있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있는데 역시 똑같은 내용 두 개 딱 나와 있는 건데 요게 지금 가족 공동묘지 얘기고요. 가족 공동묘지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나라가 지금 옥저거든요. 옥저? 가족 공동묘지는 옥저의 대표적인 풍습이다 그랬었는데 옥저에 대한 거 딱 하나. 제가 옥저면 두 개 딱 제일 잘 나오는 거 아마 다른 별색으로 처리해 드렸을 겁니다. 가족 공동묘 함께 나오는 거 민며느리제. 요것만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 푼다 그랬어요. 소도는 사만에 있던 거죠. 사만의 신성지역이었고 아마도 지금의 소떼 풍습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인다. 새 이렇게 두 마리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다음에 팔조 범금은 요거는 고조선 얘기였습니다. 사출도는 부여, 네 군데로 가는 길 그랬었죠. 그 다음에 정사함은 요건 백제의 귀족회의 얘기죠.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딱 옥저 보고서 바로 오케이 그러면서 아마 10초 만에 풀었을 것 같습니다. 가족공동묘제, 민며느리제, 옥저. 다음 문제 가볼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써드린 이런 것들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도, 사만, 범금, 팔조, 고조선, 부여는 사출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를 겪고 나서 잔기침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기침이 조금씩 나와요. 이렇게 물을 좀 준비해놨는데 좀 마시면서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험 보는 날 바로 해설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바로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드리려고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자, 죄송하고 다음 3번 문제는 가국가의 문화유산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6번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아마 고분하면서 천마도에서 나온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라면서 천마총의 무덤 양식이 요렇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천마총은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서 벽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온 말, 달에 그린 그림이다 그랬거든요. 천마도예요.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고? 신라고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여기서 지금 아유 죄송해라. 신라를 묻고 있으니까요. 자, 신라의 문화센 찾는 건데 이건 우리 찾을 수 있죠. 요 금동관이, 여기 금관이 바로 신라 거겠죠.
금관이 출토된 무덤이 뭐가 있다 그랬었죠? 금관총이라든가 황남대총이라든가 서봉총이라든가 이런 무덤에서 출자 모양, 날출자 모양의 금관이 나왔다고요. 요거는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려에서 나온 청동제 은입사 포류 수금무늬 정병 그래가지고 청동으로 만든 은을 실처럼 끼워 넣은 은입사 기법입니다. 은입사. 은을 실처럼 끼워 넣은 포도와 버드나무 무늬가 있는 포류 수금, 짐승의 무늬가 있는 포도, 포류, 수, 짐승, 수금, 금수 무늬가 있는 이런 병을 정병이라고 불러요. 그런 거고 고구려 이거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고 요건 발해의 이불병자상이고요. 요거는 고려 겁니다. 요거는 백제의 금동대학로죠. 부여에서 발견된 부여 능산리 절퇴에서 발견된 금동대학로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근 왕을 묻고 있습니다. 관계탕 문제인데 6번에 똑같은 사료였을 겁니다. 6번에 똑같은 내용이 일본에 침입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내용인데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그 와중에 이제 백제를 견제할 목적에서 했다 그랬었고요. 광개토 대항릉비 내용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고구려 광개토 왕이 기병 보병을 신라로 보내서 왜구를 격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고구려 왕은 누구?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제일 중요한 업적으로 우리가 또 거론했던 게 바로 광개토 대왕 업적이 바로 연호사였지. 영락. 천손 의식을 바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다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영락이란 연호를 썼다라는 거였습니다. 대가의 병합은 신라, 진흥왕, 평양도부로 옮긴 거는요 고구려, 장수왕, 22단호는 백제의 무령왕, 낭랑축출 고구려의 미천왕 얘기였죠. 삼국관계사 제가 한 서너 문제쯤에 걸쳐서 쭉 세기별로 정리해드렸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관계탕의 개별적인 업적도 나오지만 세기별로 나온다 그랬었죠. 관계탕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해결했죠?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가왕의 제의식이 삼국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 문제고 요거는 제 8번 문제 있답니다. 8번 문제에 선지가 있고 10번 문제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찾아가면서 쭉 써놓은 거니까. 익산 미륵사지 탑이라고 하면 어느 왕 때? 백제 무왕 때 만든 천도를 계획하고 만든 7세기 때 미륵사지 탑에서 이와 같은 사리 봉용기가 나왔다 그랬죠. 금동판이 나오고 여기에 글자가 새겨졌다고요. 이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의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무왕 때 기록입니다. 자, 지금 문제는 무왕 때의 상황이니까 요거 제가 아마 챕터 10에 나와 있는 게 무왕 때를 보여주면서 7세기를 같이 보자 그랬을 겁니다. 가로로 쫙 갔을 때 무왕 때 백제 고려가 어느 왕이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요때랑 같이 매치가 되는 게 고구려에서 이렇게 살수제첩에 있었던 요때죠. 이게 7세기 초여벨이었고 612년 요때가 바로 무왕 제위기였습니다. 아마 그 교재 보시면 가로 방향으로 쭉 선이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고흥의 서기 편차는 근초고왕 때. 황산벌에서 계백에 싸웠던 거는 이건 백제 어느 왕 때겠습니까? 망한 거니까 의자왕 때겠죠. 의자왕. 그죠? 의자왕 때였습니다. 이건 지금 무왕 때고요.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은 지증왕 때입니다.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512년 일이었고 기벌포는 나당 전쟁 마지막이니까 요거는 백제 망한 다음의 일입니다. 그죠? 신라로서는 문무왕 때이다 그랬던 거죠.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 7세기 때 상황을 같이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류 연습을 좀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6번입니다. 교사에 질문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라의 교역로를 표시하고 있는데 청해진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죠? 통일신라죠. 이 문제는 18번 문항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8번 문항에 보시면 고대의 경제 가지고 청해진도 나오고 같은 식 경제 상황이 같이 나올 겁니다. 같은 식의 경제 상황이 아마 같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보다시피 청해진 지역하고 여기는 영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주 울산 이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죠. 금주 이제 나중에 이제 김해 쪽인데 나중에 고려의 국제무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울산하고 청해진하고 당항성하고 이런 데를 거점으로 했던 통일신라의 무역로들입니다. 저 법화원은 누가 만든 거였죠?
장보고, 그죠? 장보고 만들었던 겁니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에 대한 걸로 옳은 거. 아마 그 18번 문항에 있는 문제의 사례에는 요게 나왔을 겁니다. 민정문서가 나와 있고 옆에 자료 설명에 요 청해진 얘기가 나왔을 거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사만통보동 통보는 고려 거. 여기 안 써있네. 고려에도 요 고려 경제부문 요 딱 나와 있어요. 사만통보동 통보. 고려 거고. 솔빈부의 말은 발해의 특산물이었고 산둥만두의 고구려유민 이정기한테 수출했다는 솔빈부의 말이 유명했었고 고구마 감자는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옵니다. 임진왜란 이후니까 조선 후기 때나 등장할 수 있는 작물이겠고 소는 고려에 나온다 그랬죠. 고려의 특수 행정구역이고요. 이렇게 풀어내면 되는 문제. 괜찮죠? 어렵지 않죠? 제가 정리만 해드릴 겁니다만 여기서 한 문제 풀어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50문제 하려면 그럼 한 서너 시간, 4시간, 5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게 요겁니다라고 캐치만 잡아만 드릴 테니까 조금 암기하세요. 그리고 좀 본 강의는 우리 그 교재 강의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7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12번 문항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선덕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자. 선덕여왕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분은요. 김주원을 옹립하려고 했는데 아예 비가 와가지고 왕위를 계속 못했답니다. 그래서 마침 김경신의 자리라 바로 내려놓은 왕이 된 거지. 이분이 바로 원성왕이고 이 원성왕한테 밀렸던 김주원은 낙향을 했던 것이고 낙향에서 강릉, 명주 지역에 가서 지방에 아마 유력 세력이 되었겠죠. 나중에 호족화되는 겁니다. 이 김주원의 아드님이 계세요. 이 아드님이 바로 김헌창이라고요. 이 김헌창은 헌덕왕 때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 웅천주 도독의 자격으로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신라아대 첫 번째 김헌창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라아대 끄트머리쯤 갔을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이건 진성여왕 때였죠. 지금 그 사이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라 하대에 있던 상황을 묻는 거지. 그죠? 헌덕왕 때의 김헌창의 난과 이 아들이 김헌창이에요. 원성왕. 그러니까 김주원의 아들이 김헌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성여왕 때 있었던 원종과 애노의 난이고요.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헌창 딱 나오겠네. 그죠? 아들인 헌창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계백요서는 태조 왕건이 고려 태조가 남겨둔 유언서 비스을 위한 왕 신하들에게 남긴 약간 뭐라 그럴까? 계백요서니까 백료들이 경계해야 될 책 이런 뜻입니다. 노급해지는 이건 신문왕 때 신라 중대 때 일이었고요. 성균관은 고려 말에 등장을 하죠. 고려 말에 생겼기 때문에 고려 말과 조선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 초대장경은 고려 초 거란 침입이었던 현종 때 만든 대장경이었습니다. 성균관은 감으로 만들어진 게 충렬왕 때였고 나중에 충선왕지나 공민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균관이 운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려말 조선초.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13번 문항 보시면 있답니다. 13번 문항 보시면 아마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유사성에서 박스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온돌이라든가 기타 문화유산에서 이렇게 기와 와당, 기와문이 이걸 와당이라고 표현했었죠. 기와문이라든가 온돌 같은 것들이 유사하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름이 콕샤로프카, 이름 잘 모르겠어요. 콕샤로프카, 그다음에 크라스키노, 전부 다 러시아 지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온돌과 기와무늬를 유사하게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역시 발해겠죠. 그죠?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문제 볼게요. 짜잔, 9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근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9번 문제는 14번 문항에 있답니다. 14번 문항에 보시면 아마 같은 게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김제 금산사. 미륵전으로 유명하죠. 금산사 미륵전이 어디 있을까요?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다. 그죠? 저기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이게 미륵전. 조선 후기 때 만든 다층 건물입니다. 이거는요.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과 더불어 화엄사 구례에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그 다음에 보은에 있는 충청도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이번 태풍으로 정익품송 가지가 부러졌다고 하던데 그쪽에 있는 겁니다. 보은에 있는. 그 다음에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
이 세 개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다층 건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금산사는 보다시피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웠던 이 인물이 유폐당했던 곳이었다고. 그죠? 아들인 신검한테 갇혀있던 곳이 바로 금산사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은 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후삼국 때 누구? 견훤 말하는 거죠. 견훤과 궁예에 대한 문제는 곧잘 나오니까 정리합시다 라면서 아까 몇 번? 14번 문항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산주를 도읍으로 삼았던 견훤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독서삼국가 좀 전에 봤던 원성왕이 했었고요. 불교 수용을 동궁진으로부터 했다. 요거는 백제 침류왕입니다. 백제의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왔고, 후당과 5월에 사신본했다. 요게 답이겠죠? 광평성 정치기구 누가 만들었을까요? 요거는 궁예가, 후고구려의 궁예가 만들었던 광평성 같은 정치기구. 그 다음에 화랑도 륵가중주 개편했던 거는 신라의 진흥왕.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주를 수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전시법, 전시과라든가 공음전 같은 것들, 특히 문종이라는 왕도 나와 있고, 전시과를 정복했던 어느 나라? 고려입니다. 고려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로 고려의 경제 상황은 32번 문제 있답니다. 32번 고려의 경제 파트 보시면 이와 같은 선지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활구, 은병, 병란도 아까 국제무역학 나왔었죠. 그 다음에 관영상점, 고려의 특징이라고 그랬었고, 경시선은 고려에서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다 그랬었고요. 이거 조선 후기 경제입니다. 이거는 테마 51회 때요. 51 테마 보시면 조선 후기 경제 그래가지고 설점수세라고 하는 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걷었던 조선의 광산개발 실태가 나왔을 겁니다. 다 있다고 이렇게 선지 하나가 거의 그 책에, 그 조그만 책에 다 들어있어요. 워낙 시험에 나올 것들을 뽑아서 놓은 거기 때문에 작지만 빠지는 게 없는 그런 책입니다. 자, 11번 문제 가볼게요. 이 문제는 보니까 26번 문항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6번 문항은 고려의 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안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이건 빼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공부를 했더라도 그 책으로 요거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관군 창설하여 거란에 대비했다는 거는, 대비니까 거란 침입보다 전이겠죠, 당연히. 전입니다. 이거는 고려 정종 때 일인데, 광종 앞서 정종 때 호족들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군대를 설치했던 겁니다. 군대를 설치했다는 거는 한편으로 왕권 강화책이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 그랬냐? 개경에 있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계획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경의 후원을 받아서 왕이 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군을 창설하여 거란을 대비하자라는 명분으로 한편으로는 군대도 만들고 관군, 한편으로는 천도 계획도 하고, 그러니까 북진 정책을 명분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종 때 일이거든요. 이 다음 왕이 바로 광종이에요. 그때 일이었고,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정종은 사라졌고 광종 지나 성종 때쯤부터 쳐들어온 겁니다. 성종 때 1차 침입 때 바로 서희가 강동주를 획득했다 그랬었고요. 안 싸운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현종 때 가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했다는 게 3차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우리 교재 소개가 돼 있고 요건 안 돼 있습니다만 데뷔는 침입하기 전이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맨 먼저고 그 다음에 요게 2차 때, 1차 때, 요게 3차 때니까 순서는 가, 다, 나가 될 겁니다. 혹시 가를 몰랐더라도 다, 나만 순서로 돼 있는 거 다와 나가 순서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 말았더라도 가가 앞이냐 뒤냐면 배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뷔가 먼저냐 싸움이 먼저냐. 데뷔가 먼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요. 12번 가기구. 이 문제도 저희 교재에 소개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재에서 제도사는 포기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도사가 워낙 많고 어려운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사는 포기하는데 고려의 어떤 중앙정치를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이게 전부 다 우리 교재 소개가 돼 있습니다. 요거는 28강에 우리 교재
요거는 30강에 아이고야. 요것도 30강에 그 다음에 요거는 정조니까 49강에 소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 다 아는 거라면 이거 답 찾을 수 있어 이거. 그죠? 이건 지금 중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정도감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원간석계 첨입부라는 1부로 격화된 게 이성입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입부로,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첨입부로 요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도병마사가 이렇게 개편돼요. 이것도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규장강리기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놀랍게도 나머지가 전부 다 소개가 되어 있는 거지. 교재. 요건 지금 어사대란 기구인데 보다시피 감찰기구예요. 정치 잘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감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어사대란 기구고요. 이 어사대 관원들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을 벌인단 말이에요. 언관이라고 불러. 언론 활동을 벌이는 언관들인데, 그들이 했던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경권입니다. 서경에서는 서명하다, 시그니처,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의권을 행사했던 거지. 이 어사대 관원들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라는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들의 임명과 면직, 법률의 개정과 폐지, 그런 게 있을 때 동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서경권입니다. 들어두실게요.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가해 침해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13번 문제는 우리 교재 26강과 29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강화 그 당시에 대외관계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삼별초 얘기하면서 대몽왕정할 때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강에 대외관계, 29강에 삼별초와 대몽왕정할 때 두 군데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가 바로 고려가 피신했던 곳이에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 요거는 몽골 침입 때 피신했다 그랬죠. 몽골 침입 때. 그러니까 몽골이 될 거고요. 가는요.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이니까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죠. 양규, 대외관계 보시면 요거는 거란의 2차 침입 때 싸웠던 인물이다 됐을 거예요. 거란의 2차 침입 때 양규의 항전. 김윤우, 김윤우의 충주성, 용인 처인성과 충주성은 몽골 침입 때. 디귿 없습니다. 우리 교재 없어요. 그리고 윤관의 별반은 여진 대비해서 여진을 토벌한 다음에 쌓았던 게 동북구성이었죠. 요거는 예종 때 일이었습니다. 별반 만든 거는 숙종 때였고 쌓았던 건 예종 때다 그랬었죠. 없지만 요거 당연히 맞겠지 뭐. 그럼 두 개씩이니까 니은과 디귿 찾으세요.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닌 거 제끼면서 푸세요. 이런 것들은요. 일단 니은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양규의 양전, 별반이 각각 거란과 여진임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요. 14번입니다. 경대승, 정중부, 무신증국인데 요거는 28강에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 거의 뭐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경대승이 정중부 다음입니다. 지금 문제 보니까 이 상황 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제푼 요령인데 이렇게 되면 항상 제일 늦은 거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 4개 이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 5개 중에서 시기적으로 제일 늦은 게 답이 되는 거죠. 이 상황 이유라고 한다면 나머지 4개는 이 상황보다 앞일 테니까. 요건 지금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나서 뭔가 이의민이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자, 그 뒤로서 나올 수 있는 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묘청은 이건 고려 중기 인종 때 일이었고요. 안 났구나. 인종 때 일이었고, 강주정변은 거란 침략 때였죠. 거란의 침략이었던 현종 때. 그러니까 강주가 정변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고 세운왕이 현종이에요. 목종을 없애버리고. 이자금 척춘경은 역시 인종 때 이자금의 난. 김보당의 난은 무신집권 직후에 있었던 의종 복위운동입니다. 명종 때 있었던 의종 복위운동. 무신집권 초기. 정중부 집권기에 있었던 반무신난 중에 하나였죠. 다음 문제요. 자, 이자춘의 쌍성, 어이구, 쌍성 총관부, 공민왕 때니까 31강에 공민왕 때 나옵니다.
쌍성 총가물 탈환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이자추는 이성계 아버지, 그죠? 그래서 쌍성 총가물을 탈환하는 그런 스토리 공민왕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공민왕의 개혁이야 뭐 단골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초량 외관은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에 나오는 거죠. 부산 초량의 외관을 설치한 거. 광해군 때 이제 기후약조 위에 만든 일본인들의 숙소가 외관이었고요. 동일보감 역시 광해군 때 만든 책이고 의서고, 주자감에서 유학을 공부한다. 주자감은 발해의 공립학교입니다. 발해. 전민 변정 도감 신돈 공민왕. 황희석 충묵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었죠. 진흥왕 때 황룡사 건립하고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었고, 그죠? 조선 후기 광해군 이후 광해군 때, 요거는 발해 거. 요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 정답은 전민 변정도감 공민왕. 공민왕 하면 딱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그죠? 반원 자주책과 왕권 강화책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6번에 가 인물을 묻고 있는 고려의 승려인데 35테마에 들어있답니다. 강진에 있는 가의 비석인데 비문에는 진울의 제자라고 되어 있고요. 순사결사 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집권자인 최후와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었지. 누굽니까? 이대. 진울 제자. 유학자였는데 출가했다는 해심이었지. 진각국사 해심은 가장 중요한 업적, 유학자였는데 출가했기 때문에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만들었다. 이른바 무슨 론? 유교와 불교는 둘이 아닙니다라는 유불일치설. 요게 해심의 업적이었습니다. 수선사 2대로서, 그죠? 최후 정권과 결탁해 있었고, 그리고 유불일치를 통하여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만들었고, 유불일치설을 통하여 고대 승려에 나오죠? 누굽니까? 요거 의천, 그죠? 요거의 진울이에요. 정해쌍수. 진울 제자가 바로 이분이시고, 보현신방가는 균열하고 되어 있을 겁니다. 승려들의 업적은 뭐 시험 문제 단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누구냐 묻는 거기 때문에 35테마 잘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두시고요. 괜찮죠? 다음 주 또 볼까요? 좀 더 키울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이 문제는 17번 문제는 19테마에 들어있답니다. 19테마에 보시면 고려시대 평창에 있는 다각다층탑이래요. 다각다층탑. 고려시대 탑이랍니다. 되지 않았나? 그죠? 사진과 함께 쭉 소개해드렸는데 아마 이 중에서 1번, 3번, 4번 우리 교재 실려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5번 없을 텐데 이게 월정사 8각 9충석탑이죠. 사진 똑같이 있을 겁니다. 월정사 8각 9충석탑 이게 답이고, 평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충석탑. 아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는 경천사지 10층석탑. 지금 국립박물관 1층에 있는 고려 원간섭기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10층석탑. 요건 발해 거라 그랬죠? 발해의 전탑인 영광탑입니다. 발해의 영광탑이라고 하는 벽돌탑이에요. 독특하죠, 이거는요. 여기가 기단부고 여기부터 13층으로 되어 있는 정해사지 13층 석탑이라고 통일신라 겁니다. 좀 독특한 모양이긴 한데 여기 그 옥산서원이라고 경주 양동마을 가는 데 있는, 양동마을에 있는 그 이현적 씨 모셔놓은 그 서원이 있거든요. 거기 옆에 보면은 뒷마당에 보면은 딱 언덕배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정해사지 13층 석탑. 요건 아마 좀 보기 드물 겁니다. 지금 일단 교재 문제 다각다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다층 이렇게 사각은 다 빼세요. 사각 빼시고 다각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석탑이 아니라 모전 석탑이에요. 전탑이 아니라. 벽돌 모양처럼 보이지만 모전 석탑입니다. 이게 정선에 있는 수만호탑이라고, 정선에 있는 수만호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래 보물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2020년일 겁니다. 2020년에 국보로 승격이 됐어요. 이게
그 약간 뭐랄까 고유성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고려시대 건데 나중에 증축을 해서 조선시대 때 많이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탑입니다만 처음 거는 여기 기단 부분은 계속 고려 거예요. 근데 위에는 조선시대 때 계속 증축을 해가지고 수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처음엔 보물로 정돼 있다가 최근에 국보가 되면서 많이 주목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수만호탑이라고 불리는 전탑을 모방한 석탑입니다. 상당히 예뻐요. 7층탑인데 모양도 예쁘고 키도 꽤 9m 꽤 큰 탑입니다. 이런 탑이니까 요것도 가끔가다 이제 뭐라 그럴까 한능검 시험에서는 선을 뵐 수 있는 탑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정도로 정답까지 힘들겠지만 이렇게 오답 선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해뒀다가 나중에 강원도 정선 가시면 한번 여기 구경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 정도 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선에 있는 탑이었고요. 정암사 수만호탑이라고. 다음 문제는 18번은 왜 안 써있지 어딘지? 이거는 요 내용 자체는 강의 없어요. 우리 강의 없는데 선지가 다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성계 나오고 이방원 나오고 정몽주 죽었으니까 조선을 건국할 때 얘기죠. 그죠? 고려망하고 조선을 건국할 때 얘기란 말이죠. 조선을 건국할락 말락하는 그런 시점이겠지. 정몽주 죽였으니까 지금 건국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얘기했던 이방원이 이른들 어떠하리라는 서태지의 하여가를 짓고 하여가를 쓰면서 정몽주를 죽이고 나서 아버지한테 제가 죽였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너희 놈아 그러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 상황 이후거든요. 이후.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마지막 걸 찾으면 그게 답인 거죠. 그죠? 제일 마지막 거 보시면 최승로 시무 28조는 25강에 내용이 그대로 나왔을 거고 성종 때입니다. 사병역파는 태종 때니까 요게 37강에 있답니다. 요거 이제 강자수 쓴 거, 강자수. 저희 강좌. 그 다음에 이방실의 홍건적은 고려 대강계니까 26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려의 명확서는 무신직권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쌍기건의는 25강. 고려 광종 때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늦은 거 이거. 숫자가 제일 늦잖아요. 그죠? 고려고 요것만 조선 초입니다. 조선 초 태종 때 일입니다. 고려 성종, 조선 태종, 요거는 공민왕 때, 요거는 무신직권기, 정중부 직권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고려 광종 때 일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선 건국한 다음의 이름으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죠? 지금 조선 건국되고 건국한 다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고려고요. 아주 순수 문제들이거든요. 다음 19번 문제겠네요. 밑줄은 왕의 업적입니다. 뭐 이것도 뭐 계미자, 갑인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했거든요. 계미자, 그 다음에 갑인자. 계미자는 태종, 갑인자는 세종. 그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글자를 꽂아 쓸 수 있게 만든 식자판을 조립했다. 심을식, 글자자, 식자판 조립했다. 어느 왕이었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이다. 찾아볼까요? 농사직설 있네요. 세종은 따로 테마를 꾸려가지고 제가 몇 강이뇨? 38강에다가 세종만 정리해놨습니다. 정답 충분히 찾을 수 있겠고, 요거 성종, 조선 성종, 요건 영조, 영정법 인조, 요거는 철종, 세두정치기. 역시나 각각 39강, 48강, 43강, 50강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 딱 보면 다 선지 다 나왔던 선지들이에요.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내용 자체가. 20번 가나 사이직입니다. 가는 김종직의 조이제문 무슨 사와? 무오사와. 두 번째는 조광조입니다. 무슨 사와? 김효사와. 사화는 40강에 4개 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오, 갑자, 김효, 을사. 무오와 김효 사이는 갑자예요. 갑자 사화는 연산군이 엄마 원수를 갑자, 패비윤 씨 갑자, 그죠? 패비윤 씨 갑자, 패비윤 씨 문제 5번에 있네요. 무오, 갑자, 김효, 을사. 사화 문제는 특히 한능검에서는 단골주의라 그랬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40강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북 분당될 때 얘기고요. 동서분당이 남북으로. 요거 을사사화. 예성 논쟁은 현종 때 있던 일이죠. 현종 때 효종 사후 있었던 논쟁이었고, 희빈 장씨 얘기는 숙종 때 있던 환궁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사왕곡인 두 번째 왕곡이 바로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송시열이 이제 나중에 유배 갔다가 사사받는 사건이었죠. 이건 기사왕곡. 환곡은 숙종 때 나올 겁니다. 역시 우리 교재에 다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찾아보랍니다. 다음 상황을 봤더니 강옥립을 도원수로 누르하치 군대가 중국을 공격하자 명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군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수 한 10,00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보냈는데 강옥립이 도원수였답니다. 어느 왕 때죠? 광해군 때. 무슨 외교? 중립외교. 광해군 때의 중립외교. 기억하시죠? 요거는 42강의 광해군 얘기, 44강의 정묘 병자론 얘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옥립의 도원수, 광해군 때 있었던 명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면서 눈치를 보아 항복해라 그랬다는 바로 중립외교 얘기입니다. 그 시기니까 정묘란 전, 임진왜란 뒤 여기겠네요. 그죠? 결국 이 강옥립을 원수로 보내면서 명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 일으키고 해군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광해군을. 그게 1623년이에요. 이때부터가 인조였단 말이죠. 인조 때 권력을 잡은 서인들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명배금 정책으로 일관했고 이 친명배금이 결국 후금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정묘란의 배경이 된 게 바로 인조 반정이므로 응당 다에 들어가야 맞겠죠. 그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41강에 있답니다. 41강. 임진왜란 얘기했네요. 그죠? 가 전쟁인데 이 전쟁 때는 보니까 징비록도 나와 있고 유성룡에 그다음에 금산의 의병, 그죠? 700의 총 조헌 의병장, 그다음에 동래부사 송상현의 싸움 다 언급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부산진 전투, 동래부사 전투, 그다음에 700의 총 바로 금산의 조헌 의병장, 그다음에 영의정 유성룡의 전쟁 기록, 징비록,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관련된 문화유산을 찾았던 게 이거야.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임진왜란 어디 있습니까? 김시민 장군 진주대첩, 시티즌 장군 진주대첩 기억하시죠? 임진왜란 3대첩 그러면은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그랬습니다. 김상용은 그 남한수성 영화에 나오는 김상원 씨 형이에요. 김상원의 형으로서 역시 순절했던 강화도에 세자를 데리고 갔다가 왕이 남한수성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결하신 분이 김상용이라는 형님이시고 이괄의 반란은 이괄에는 언제입니까? 인조 때, 인조 반정 직후 이괄이 반란 일으켰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정묘란의 배경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이종모의 스시마 토벌은 세종대왕 때 있던 일이죠. 세종대왕 때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를 토벌했다. 병자호란 때 요거는 인조 반정 직후 정묘란 배경입니다. 이괄에는요. 이종모는 세종대왕 때. 됐습니까? 다음 문제요. 가왕 탕평군주 우리 두 분 영조와 정조가 있는데 48강에 있답니다. 이번은 영조일까요? 정조일까요? 보니까 청계천 준설 균역법 됐죠? 영조입니다. 청계천 준설과 균역법은 영조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조를 찾읍시다. 집현전은 세종. 훈련도 가면 임진왜란 중 선조. 임진왜란 쉬는 시간에 우리도 조총부대가. 속대전 네가 답이고요. 악학개범은 성종 때 만든 예악사지 그랬거든요. 희전상인의 특권, 금난정권이죠. 이게 금난정권.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던 거는 통공정책인데 체제공의 권위를 받아서 정조 때 했던 일이죠. 영종조 탕평은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조가 나왔던 거예요, 지금. 다음 문제 보실까요? 24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대용 문제니까 실학에 나오겠죠. 테마 59테마입니다. 59테마 보시면 실학자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담원 홍대용 선생. 명문가 자제. 그쵸, 이분은 노론이었거든요. 천문학에 관심 많았었고
중국 갔다 오셨죠? 연기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중국 갔다 온 기행문이 연기였고, 앞선 실학자, 혼천의, 그죠? 혼천의를 만들었던 그런 분이 휴대용 혼천의를 만들어가지고 천문 관측을 해서 지구가 둥글다, 우주는 무한하다,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던 인물이었지. 이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던 책이 있습니다. 의무려산에서의 Q&A, 실홍과 허자가 만나가지고 문답을 나누는 의산 Q&A, 의산 문답이라는 책이 홍대용의 저서로, 여기에서 실홍이라는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지구 구형설이라든가 무한우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허자가 물어보면 실홍이 답하는 겁니다. 허자는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핵순 무시하고, 허자는 비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실학자 말하는 것이고, 실홍은 실한 노인네 이런 뜻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실학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리학자들이 얼마나 황당하냐, 이 빈학문만 하면서 껍데기만 공부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라고 비난을 약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의산 Q&A, 의산 문답이라는 책입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지봉유설 누구 책이었죠? 이수광, 실학의 효시였고, 이걸 처음 소개한 게 이거라 그랬죠.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를. 양반전 요거 나왔는데 북학자 박지원, 그죠? 열알기에서 북학의는 북학자 박재가, 그지? 재물은 샘과 같다. 동의세부어는 태양인 이재마가 쓴 겁니다. 사상의학.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식으로 체질을 나눠가지고 사람의 체질에 따른 의학을 구분했던 1894년 가보기였기 때쯤이에요. 근대기입니다. 이재마가 쓴 게 동의세부원이에요. 됐어요? 실학시 정리하는 문제 역시 풀 수 있을 것 같고, 25번은 45테마 있답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교양 강좌인데 보니까 청에서 볼모 생활하다가 귀국하신 분이었고, 하멜과 만났고요. 나선정벌과 조총부대 파병했네요. 나선정벌 러시안.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 파견. 하멜 표류기. 청에서의 볼모. 퇴원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갔다가 퇴원세자는 돌아가셨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즉위한 게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그죠? 효종 때는요, 뭘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지, 복수, 북벌을 준비하면서 북벌 준비 기간으로 왕의 측근 군대였던 어영청을 강화시키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청에서 군대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랑 싸움이 나가지고, 러시아와 싸움이 나가지고 러시안을 정벌해달라고. 러시안이 한자로 나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파병했던 거지. 이 부대를, 청을 깨겠다고 만든 부대를 청을 도와주러 보낸 겁니다. 당연히 아이러니컬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 있었던 게 바로 효종 때였다고요. 효종 때는 그래서 어영청 강화, 북벌 같은 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교재 45테마에 딱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선정벌, 어영청, 북벌 얘기가. 위화대군은 누가? 이성계가 고려 말에 했던 거죠. 갔다 와서 과정법 시행하고 이제 나라 세우고. 문신제 교육, 초기 문신제, 정조. 정조 선제 3개 나왔어요. 그죠? 백두산 정기비 숙종 때라 그랬고, 숙종 때 백두산 정기비를 세워가지고 동쪽으로는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세워가지고 정계비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비석.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이쪽으로는 압록강이라는 건데, 가만히 보면 토문강이 이게 아니라 이강이라는 거지. 이강. 토문하입니다. 이건 두만강이고, 토문하를 연결했으므로 여기 지역은 우리 땅이 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예요. 기후약조는 아까 잠깐 나왔던 광해군 때입니다. 광해군 때 인민대란 끝나고 나서 다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이때부터 외관을 부산 초량에 두고서, 나중에 이제 초량으로 옮긴 거죠, 사실은요. 어쨌든 외관을 설치하고서 일본과 교역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것이죠. 됐어요? 여기까지 25번 딱 반입니다. 반 풀어봤고요. 반은 잠깐 끊었다가 또 가보도록 할게요. 괜찮죠? 뭐 선지 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뭐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다 이거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좀 빠르게 보시라고 제가 이거 어느 왕 때입니다, 어느 왕 때문에 해드리는 거니까 그 왕들만 잘 기억해 두세요. 역시 우리 교재에서 100%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아주 뜻깊고 재미있었던 그런 해설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시간 계속 가보세요. 26번부터요.